필요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금이나 달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조금 걱정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 이 금 달러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뭐 방송을 하는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 주식은 계속 아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금 달러는 지속적인 하락. 자, 이러다가 이제 미국 주식이 계속 좋아지면 이 금 달러는 폭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자, 이 금 달러는 주로 50대 이상 시니어 연령층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이죠. 그래서 금, 또 미국 돈 달러, 자, 이쪽에 이제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금 달러에 대해서 제가 간간히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만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으로 이 금 달러 가격 변동성을 이해한다면 이 금 달러의 앞으로의 투자 그리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최근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자, 내가 가진 금 달러는 내려 좀 불안불안한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니야,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오늘 방송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금인데요. 이제 금도 이제 국내 금 시세가 있고 국제 금값 시세가 있죠. 오늘 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금, 국내 금, 국제 금, 그리고 달러,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 이 세 가지를 조금 이제 최근 3개월 단위, 또 최근 1년, 3년, 그리고 10년 단위로 좀 잘라서 그래프, 그림으로 볼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값, 달러, 그리고 이 미국 주식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서 과연 이 금, 달러나 주식은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 이해의 틀 안에서, 기초 안에서, 위에서 내가 가진 것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금 달러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기준을, 원칙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림은요, 국내 금값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보면, 자, 지난 3개월을 보면 국내 금값 8월 28일 날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보면 6160원으로 나옵니다. 6160원으로 나오는데, 자, 그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죠. 물론 오늘은 최근에는 한 며칠 동안 조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며칠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최저점은 11월 12일 날 기록했네요. 54,000원 정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 3개월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 이런 그림에서 느껴지죠. 자, 1년 동안을 볼까요? 자, 1년 동안 보면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자, 하락하고 있었다. 최근 3개월은. 그럼 이제 최고점에 이르기까지는 보면 가파르게 올랐죠. 그렇죠?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바로 이제 최저, 지난 1년간을 보면 43,000원, 44,000원 하던 것이, 올해 8월 달에 6만원,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동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지금 국내 금값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3년으로 보면, 최근 뭐 이제, 몇 개월 사이, 이렇게 올해 들어서 많이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지난 3년 동안 보면 거의 뭐 가격 변동성이 별로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걸 횡보라고 합니다. 가제걸음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을 볼까요? 자, 국내 금값 이제 10년치를 보면, 자,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따가 달러 그리고 주식하고 크게 비교가 되는 그림입니다. 10년을 보면, 자, 10년 전 9월 달에 68,000원으로 최고를 찍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아까 이제 최근 자료 보았지만 8월 달에 또 뭐 6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10년 전과 10년 후, 10년 동안을 보면 어느 10년 전에 크게 솟아올랐다가 또 최근 크게 솟아오르고, 그 가운데
10년 동안 그 가운데는 거의 크게 보면 가격 변동폭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금 그림 10년짜리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10년 그림을 보면 금은 시작할 때 그리고 10년째에 양 기둥이 크게 솟아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간 동안에는 의외로 크게 보면 좀 평평하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자, 이제 국제 금값으로 갑니다. 국제 금값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국내 금값처럼 최근 이제 3개월로 보면 조금 이제 하락하는 추세죠. 물론 뭐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올랐습니다. 자, 이 국제 금값과 국내 금값은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금값은 떨어졌는데 국내 금값은 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우리가 화폐 개혁한다라는 시장에 이런 큰 소문들이 돌 때 또 금에 대한 선호들이 국내에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때는 국제 금값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국내 금값이 많이 올랐던 이런 경향도 있었지만 대체로 큰 틀에서 보면 금값은 국제 금값이 시세를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소화되는 금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제 국제 금값도 지난 3개월 동안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또 지난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도 보면 보면 이제 그래프 그림에서 보면 최근에 이렇게 오른 거죠. 최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이제 한 2주, 3주, 11월 달 들어서는 이제 빠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국내랑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고로 한번 봐보시면요. 3년 동안 역시도, 최근 1년 안에 이렇게 많이 금값이 최고점을 찍었고, 그 이전에는 뭐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뭐 변동성이 없습니다. 자, 10년으로 이제 가볼까요? 자, 10년 그림. 자, 이것하고 국내 금값 10년 그림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걸 이제 10년으로 보면, 10년 한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꼭 이제 최고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최고점. 자, 이 가운데, 이 사이는 크게 이해하면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 국내나 국제 금값을 10년 그래프를 보면 시작점 그리고 끝점 최근에 이제 최고점 아주 이제 기둥이 높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닥 큰 변동이 없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달러를 가볼게요. 자, 달러 최근 3개월 마찬가지로 내렸습니다. 그죠? 내렸죠? 물론 이제 요 며칠 사이는 며칠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지난 3개월을 보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 최고점이 지난 9월 달이었습니다. 1216 우리가 이제 1달러에 원화로 1216을 기록했던 때가 지난 9월 달이었네요. 그러다가 11월 5일 지난달 초죠. 최저점을 찍습니다. 1156원 정도 이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림에서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달러도 하락하고 있다. 자, 이것은 어떤 그림? 아까 우리가 이제 금값을 보았죠. 금값도 지난 3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달러 지난 1년 동안 가보겠습니다. 1년 가보면 마찬가지로 자, 지난 3개월 동안은 떨어지고 있고 그 전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쨌든 오르는 추세였죠. 지난 1년을 보면 한 9개월 정도는 계속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이후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자, 달러 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3년으로 가면 3년 전에와 최근 한 11월 초순 정도 그 9월달, 8월달이네 여기는 8월달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높은 그 달러가 좀 강세였는 반면 그 이전에는 중간에 한번 크게 빠졌던 때도 있었고 뭐 등등 해서 이런 이제 V자, U자 정도 이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년을 볼 건데요. 자, 이 달러 10년 보십시오. 이것하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금 10년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금값 10년은 어땠습니까?
양쪽 시작점 그리고 최근 끝점이 높았고 가운데는 거의 뭐 크게 보면 크게 변동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달러는 좀 다르죠. 10년을 보면 10년 전과 지금 최근 10년째 접어든 최근이 조금 높은 반면에 중간중간 이런 상당히 진폭들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금, 달러를 다 안전자산, 즉, 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가 침체가 될 때 안전한 자산으로 보유하는데도 그런 성향이 많죠. 그런 성격이 많은데도 금에 비해서는 달러가 훨씬 이렇게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죠? 10년을 보면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달러가 금에 비해서는 훨씬 심했죠. 그러니까 같은 안전자산으로 취급은 되지만 금과 달러는 또 다르다. 자, 이 점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가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 산업 주식, 산업 지수를 좀 가져와 봤는데 지난 3개월을 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보면 뭐 연일 우리가 보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계속 미국 주식들 11월 한 달 동안 뭐 연 최고 기록, 사상 최고 기록 갱신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보면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오름세였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1년 가볼까요? 자, 1년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오름세였다. 물론 뭐 주식은 계속 매일 오르지는 않죠. 빠졌다가 오르고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추세적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선을 건 이것이 이제 추세죠. 추세적 상승을 계속 했다는 것을 1년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3년 그래프를 가볼까요? 자, 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도 이 3년 왼쪽 끝점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계속 올라왔다,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뭐 이런 점들 있지만 이제 3년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인. 자, 10년으로 가볼까요? 10년. 자, 10년을 보면 10년 시작점과 그리고 10년 끝점 최근까지 보면 미국 주식 지속적으로 그냥 상승 흐름입니다. 자, 이것과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금 그리고 달러 자 비교되시나요? 비교하기 힘드니까 또 기억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한 장으로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금 그리고 달러 미국 주식 지난 3개월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이 금, 아래에 있는 것이 달러,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다음 표들도 이런 순서대로 나옵니다. 금, 달러, 주식. 자, 일단 그림만 보십시오. 그림만 보시면 금 지난 3개월 동안 쭉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이죠. 그 다음에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금하고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반대로 주식은 또 이 금과 달러하고 약간 반대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자, 지난 1년 가볼까요? 자, 1년 가보면 마찬가지로 금은 한 3개월 전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계속 오르다가 이제 3개월 전부터는 다시 이제 내리막. 그죠? 자, 달러 가보겠습니다. 달러 역시도 금에 비해서는 이런 변동성이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에 비해서는 달러가 훨씬 변동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금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주식은 미국 주식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이런 변동성은 있지만 그림을 보면 결국 이제 끝점에서는 시작점보다 많이 올라와 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으로 가볼까요? 3년도 뭐 비슷하죠. 자, 금은 이렇게 변동이 거의 없다가 올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지만 달러는 시작점과 끝점, 3년 시작점과 끝점을 보면 금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울퉁불퉁한 게 훨씬 많죠. 훨씬 많죠. 자, 이것이 이제 달러인데 반대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시작점과 지금 현재 끝점으로 보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년을 보면요. 10년 그림을 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금 10년 보았지 않습니까? 10년 보면 시장 무렵과 최근 무렵 이 10년 그 가운데는 크게 변동성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보면 시작점과 최근 이 사이에 금에 비해서는 훨씬 변동이 많습니다. 그죠? 금에 비해서는 훨씬 변동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금이나 달러가 10년 전 시세, 아직은 금은 10년 전 시세에도 못 미치고 있고, 또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엇비슷하다. 자, 이런 현상들을 느낄 수 있는데, 다만 주식, 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그때 다우 지수가 10,000포인트가 안 되었습니다. 9,600. 뭐 최근에는 거의 28,000 이런 수준이니까 상당히 한 10년 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금 달러 미국 주식의 지난 10년의 그래프를 그림을 같이 비교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금 달러가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 같은 안전자산 반열에는 들어가지만 금과 달러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면 미국 주식은 금 달러와 완전 다르네. 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 드린 건데요. 금 달러는 그래서 주식과 기본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 달러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경기가 침체될 때, 경기가 불안할 때 좀 가격이 오르죠. 요 며칠간 금 달러가 오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이제 홍콩 사태로 인해서 홍콩 인권법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트럼프가 사인을 했죠. 그 영향으로 미중 무역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시진핑이 잔뜩 독이 올랐죠. 그러니까 미중 합의가 삐긋삐긋합니다.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나쁘게 작용하면서 주식은 조금 영향을 받고 나쁜 영향을 받고 반대로 금 달러는 며칠 동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금 달러는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금 달러가 경기 침체, 경기가 불안할 때 오르는 반면 주식은 우리가 경제가 좋아야 경기가 호전돼야 오르겠죠. 자, 미국 경기는 좋다 우리가 알고 있죠.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반대로 이제 한국 경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 하니까 주식이 그닥 아직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나? 첫 번째는 금 달러와 주식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건 알고 계셨지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요. 자, 이제 달러하고 금하고 비교해 봅니다. 달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보다는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죠? 달러는 아까 10년 거래폭 기억하시죠? 금은 10년 시작점과 10년 끝점에서 높이 치솟고 가운데 그 사이에는 변동성이 크게 없이 평탄하게 거의 크게 보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만, 달러는 10년 전 그리고 지금 최근 10년째 이 구간과 달러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그 가운데 구간에도 굉장히 변동폭이 많더라. 이런 쭈삣쭈삣한 산들이 많았다. 그 그림 이해하시죠? 그래서 달러는 금보다 변동성이 높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달러는 이 환율이죠. 이 환율은요, 금보에 비해서는 훨씬 복잡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은 이 환율, 즉 달러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이제 그림에서도 이해하셨죠? 반대로 달러는요, 우선 그 나라의 경제, 수출 등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국의 경제가 좋으면 자국 돈의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상대하는 나라, 상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환율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 정치도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정치가 불안하다. 즉 우리 한반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잠재적으로 고유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이제 많이 미국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면 환 영향도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 그러니까 달러는 당연히 금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금은 단순하게 경제가 좋지 않다, 안전자산이다, 그냥 기금속이다, 그렇게만 영향을 받는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달러는 미국 돈으로서의 또 안전한 그런 영향도 있지만 또 환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그 나라의 경제 수출, 또 상대 국가의 관계 등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10년 그래프. 10년 그래프에서 보면 결국 시간이 길어질수록 뭡니까? 금 달러보다는 주식이 훨씬 안정적이다.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금 달러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는 안정적이다. 미국 주식 10년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당장에 궁금한 것이 있죠. 뭡니까? 지금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달러는 당분간 어떨까라는 건데요. 자, 우선은 강달러는 아닐 것이다. 최근 며칠 동안 미중 무역 전쟁에 약간 불안 심리로 달러가 약간 올랐지만 기본적으로는 당분간은 강달러는 아닐 것이다. 자, 그렇다고 약달러도 아닐 것이다. 지금보다 달러가 소위 말하면 폭락 그런 약달러는 아닐 것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체크해보면요. 이미 많이 내렸죠. 우리가 달러 같은 경우에도 1200원 그렇게 이제 고점에서 지금은 뭐 오늘 기준의 달러를 보면 환율을 보면 1185원 정도이니까 원래 이제 달러가 원래 1200원 정도로 급등하기 이전에 1154원 정도였습니다. 그 1154원에서 지금 이제 한 32여 원 정도 오른 수준. 그러니까 급등 이전에 달러 가격에 한 30원 정도로 이제 많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낮아졌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달러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은 중국 돈 위안 달러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 이 원화 그동안 보면 이 원화의 강세 폭이 좀 컸다. 자, 원화의 강세 폭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 3개월 동안 달러가 약하게 된 그런 영향이 되었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는요, 이 최근에 달러 약세는 기본적으로 달러는 뭐죠? 그 자국의 경제하고 영향이 있고 금리하고 당연히 영향이 있죠. 미국 연준 FOMC에서 금리를 몇 번 인하했죠. 이 영향이 최근에 인하한 영향들이 있는 거죠.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그 자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는 거의 없다. 당분간. 자, 이런 기조라면 앞으로의 추가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자, 네 번째는 결국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돈, 원화 대비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경제가 수출 감소, 11월 달도 참 기대했던 것보다는 또 마이너스 폭이 수출 감소 폭이 컸는데요. 그런 수출 감소와 이 경기 침체의 이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즉 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 압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 보면 달러는 당분간 뭐 몇 달 전과 같은 그런 뭐 1200원 이런 수준까지는 못 미칠지라도 그렇다고 뭐 폭락 이런 약달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금은 어떨까? 자, 금 당분간 어떨까? 금은 이제 단순합니다. 아까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금은 결국 안전자산, 경기가 불안하면 오르고 경기가 나름대로 불안이 가시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이제 금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요. 자, 이 그림은 금 이제 국제 온서당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9월 4일 날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고점이었는데 지금부터 한 뭐 3, 4개월 전
가장 이제 3개월 전이죠. 가장 높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2019년 8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에서 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온서당 $1,600까지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019년 9월 달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서당 금값이 최고치, 즉 9월 4일이었죠. 지난 최고치를 찍기 이전이죠. 그림에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온서당 $1,600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오르지 않고 지금 이제 추세적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은행. 자, 뱅크 오브 BOA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온서당 $2,000까지 여기는 뭐 너무 오버했죠. 지금 생각하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무런 반응, 코멘트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또 한번 참고적으로 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당히 이제 경제 위기, 경기 침체를 강조했던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강조했던.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기 침체와 또 심지어 금융위기까지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값은 크게 오를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금 당분간 어떨까?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 계속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던 보도를 여러 번 접했고, 자,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나름대로 크게 걱정했던 것들을 많이 방어했다. 자, 그런 것에 기초한다면 금의 방향성도 바로 이제 꿀묵은 벙어리, 그것을 아주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골드만삭스도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가 지금 많이 돌아섰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들을 본다면 당분간 금값은 오르지는 힘들겠다. 추세적으로 오름세로 전환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금달러 어떻게 투자하나? 우선 절대적 안전자산입니다. 금은. 그죠? 안전자산 가운데서도 금은 절대적이다, 단순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달러는 상대적 안전자산이다. 절대적은 아니다. 달러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해했지만, 같이 공부했지만, 단순하게 경제, 즉 불안해서 달러를 찾고 또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심지어 정치 이런 등등의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 안전자산이다. 또 달러 자국의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도 특히 위안화 자꾸 이제 평가 절상, 위안화 가치를 올려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과의 거래에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이익이기 때문이죠. 그런 영향들을 달러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10년짜리 그림을 혹시 기억 다시 해보시면 10년 전의 달러나 지금 달러나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6개국 통화하고 비교한 달러 인덱스가 아직도 우리가 그걸 기본을 100이라고 하면 아직도 100에 못 미쳐 있다. 자, 이렇다면 길게 보면 달러는 크게 변동성이 없는 자산이다. 또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지금 보유 자산이 많다. 나의 자산이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100억이다 라고 하면 경기 여부를 떠나서 금이나 달러가 조금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그 정도 큰 돈을 가지고 있다면 좀 분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내 총 자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형편과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 20% 정도는 금, 달러 정도를 가져가도 됩니다. 자, 이 보유 자산이 많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100억 이런 것은 아니고요. 10억도 많은 거죠, 당연히. 또 몇 억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형편과 성향에 따라서 보유 자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한 1, 20% 정도는 금, 달러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안전자산과 그리고 안정자산이 있다. 그리고 위험자산, 즉 안정자산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사이에 안정자산도 있다. 보통 이제 중위험,
중수익 이런 자산들인데 이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달러 비중을 한 1-20% 정도, 또 그 가운데서도 금과 달러는 조금 다르죠. 자, 다르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서 조금 포트폴리오에 참고하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금은요, 금을 만약 보유하실 때는 동네 금방에서 사면 비쌉니다. 그리고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금거래소에서도 금을 마치 주식처럼 내가 매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고 또 원할 때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물론 이제 달러는 다양한 달러 통장도 있고 또 달러에 이렇게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 달러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 이제 금은 실물보다는 정금거래소 매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내가 금을 가지고 있어, 또 달러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사례 1번입니다. 현재 금, 달러 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다. 이런 분들 계세요. 즉, 내가 가진 돈을 전부 금이나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좀 많이 팔아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 달러 외에 금, 달러만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몰빵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조금 분산을 하는 게 좋다. 일부를 좀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사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금, 달러가 부동산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외하면 금융자산, 다른 자산의 50% 내외다. 자, 이것도 좀 많아 보입니다. 그죠? 자, 1번 사례하고 좀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 사례, 현재 보유한 금, 달러가 부동산 제외 다른 자산의 한 10%, 20% 내외다. 이런 분들은 달러 변동성, 금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자산들이 다른 자산 한 80%, 90% 다른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안전자산, 그리고 안정자산, 그리고 위험자산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잘 균형이 맞는지만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돈 되는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하고 가시고요. 구독 버튼 쿵 누르시고, 또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5로 해주시고, 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1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